안녕하세요. 한국의 시각장애인 직종개발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세안대학교 특수교육과 이태훈입니다. 오늘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시각장애인 고용 동향과 직종개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이고요. 두 번째는 취업 직종, 세 번째는 시각장애인의 훈련 직종, 네 번째는 시각장애인의 직종개발 사례와 그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직업 영역 확대와 성과 개선을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시각장애인 인구와 취업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인구와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시각장애 등록 기준입니다. 자, 한국의 시각장애 등록을 위한 최소 시력 기준이 다른 국가들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각장애 등록을 위한 최소 시력 기준이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면 좋은 쪽 눈의 시력이 1.0이나 2.0이더라도 시각장애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력 기준, 시각장애 등록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전체 시각장애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또 시각장애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또는 고용 정책을 요구할 때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이제 고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체 시각장애인 중 경증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경증 시각장애인들은 고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전체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중증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봤을 때에는 시각장애인 취업률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등록 기준이 뒤에서 살펴볼 시각장애인 어떤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 등록 이후에 시각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서 2가지 수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그래서 경도장애인과 중증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2019년 이전에는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6단계로 구분을 했었고요. 이제 2019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중증 시각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경증 시각장애인 이렇게 2개의 수준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각장애 등록 기준이 시각장애인 인구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기준 저희 나라 한국의 전체 장애인 인구는 약 2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 인구가 약 10%인 25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이 장애 인구를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요. 전체 장애인에 있어서 경증장애인 인구의 비율은 약 62%입니다. 근데 시각장애인에 있어서 경증시각장애인 비율은 81%나 됩니다. 한 20% 가까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 등록 기준이 완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 인구가 늘어나긴 했지만 경증장애인 비율이 굉장히 다른 장애 유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시각장애인 고용률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보시게 되면 2010년도와 2020년도 지난 10년간 시각장애 인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자,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심한 시각장애, 즉 중증 시각장애고요.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 즉 경도 시각장애를 말합니다. 자,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게 되면 중증 시각장애는 인구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경증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등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경증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로 등록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장애 등급별로 살펴보게 되면 저희 나라는 2019년도 이전에는 중증과 경증 두 개의 수준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1급부터 6급까지 6단계로 장애 정도를 구분했습니다. 자, 2019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도와 2019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은 1급부터 5급까지 장애인들은 감소하고 있는데 6급 시각장애인이 10,000명, 11,0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증 시각장애인, 특히 6급 정도에 해당되는 최경증 시각장애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6급 시각장애인이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그 정책 효과를 볼 때 그 정책 효과가 정말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경증, 최경증 장애인으로 인해서 정책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착시 현상을 주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앞서서 이제 완화된 시각장애 등록 기준이 한국의 시각장애인 인구 분포에 있어서 경증 시각장애인의 인구 비율을 상당히 증가시켰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각장애 등록 기준이 시각장애인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9년도 한국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입니다. 자,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게 되면 자, 전체 장애인 취업률은 28.1%입니다. 자, 지체장애인은 40.2%고요. 자, 시각장애인은 38.5%입니다. 자, 청각장애가 28.1%, 지적장애가 27.8%, 자폐성장애가 21.6%입니다. 자, 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은 전체 평균보다도 높고요.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40%에 육박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고용률 수치만 보게 되면 한국에서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이나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다른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2019년도 경증 장애인의 고용률입니다. 자, 장애 유형별로 한번 보시면, 자, 경증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36.3%고요. 자, 지체 장애인은 44.9%, 자, 시각 장애인은 47.3%입니다. 자, 청각 장애인은 26.1%고요. 그리고 언어 장애인은 33.0%입니다. 이렇게 경증 장애인을 보시게 되면 시각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시각장애인, 전체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경증장애인 고용률을 보신 바와 같이 경증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전체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애 유형별로 보시게 되면, 자, 전체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19.8%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이 26.7%, 시각장애인이 20.7%, 청각장애인이 33.1%, 지적장애인이 27.8%입니다. 자, 여기 제시되어 있는 장애 유형만 비교해 보시게 되면 시각장애인, 중증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이 가장 낮죠. 보게 되면. 자, 실제로 한국의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이나 또 정책이 중증 시각장애인의 어떠한 고용률 개선에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완화된 시각장애 등록 기준이 시각장애인 인구 분포에 있어서 경증 시각장애인의 인구 비율을 상당히 증가시켰다라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경증 시각장애인의 높은 고용률이 전체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일으켰고요. 결국은 중증 시각장애인의 취업 문제가 가려지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의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이나 사업들이 중증 시각장애인의 고용 문제나 고용률 개선에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중증 시각장애인의 직업훈련이나 취업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직업재활 사업이나 정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토픽은 자,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의 취업 직종입니다. 자, 경증 시각장애인과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나누어서 취업 직종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2019년도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1200명 정도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입니다. 1200명 중에서 약 450명 정도가 취업자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취업자들에 대한 취업 직종을 분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는 경증 시각장애인의 취업 직종입니다. 조사 결과는 총 72개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주요 직종들을 보게 되면 자, 뭐 경영 관련 사무원, 또 환경 미화원, 또 뭐 자동차 운전원, 또 건설 및 광업 종사자, 또 돌봄이라든가 보건 서비스, 또 기계 관련 조립원, 뭐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뭐 학교 교사 등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증시각장애인의 취업 직종을 한번 보면요. 자, 2010년도와 2019년도 지난 10년간 중증시각장애인의 취업 직종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또 실제로 중증시각장애인의 취업 직종은 얼마나 다양한지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0년도에 중증시각장애인의 취업 직종은 21개 직종이었고요. 또 주로 많이 취업한 직종들은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직종입니다. 자, 2019년도 역시 중증시각장애인들의 취업 직종은 24개 직종이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취업한 직종들도 마찬가지로 5개에서 한 6가지 직종 정도입니다. 자, 직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2010년도에 보건의료 관련된 종사자들이 제일 많았고요. 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는 보통 마사지, 안마 직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리고 작물 재배가 있고요. 농업이죠. 그리고 매장 판매 종사자, 그리고 종교 관련 종사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뭐 이런 직종들이 있었고요. 2019년도를 보시게 되면 거의 동일하죠. 변화가 없습니다. 24개 직종 중에서 중증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취업하는 직종들은 마찬가지로 마사지 분야, 안마 분야, 그리고 환경미화원 청소, 그 다음에 제조 관련된 단순 종사자, 작물 재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토픽, 한국에서 시각장애인 취업 직종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증시각장애인들의 직종은 매우 다양한데 비해서 중증시각장애인의 취업 직종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또 한 5개, 6가지 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있는 안마 직종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외의 직종들은 직업에 대한 스킬 레벨이 낮은 그런 단순 생산직, 단순 노무직 이런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중증시각장애인의 어떠한 취업 직종을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증시각장애인도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종 개발과 또 전문 직업 훈련 기회가 확대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토픽은 한국에서 시각장애인 직업훈련 체계와 훈련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토픽에서 중증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고요. 두 번째 토픽에서 중증시각장애인의 취업 직종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몇 개의 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또 중증시각장애인들이 취업한 직종들이 대체로 특별한 또는 높은 수준의 스킬 레벨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단순 노무직, 단순 생산직 같은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직업들이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조금 더 양질의 사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더 규모가 크고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체에 취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업훈련 체계가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애인들의 어떤 취업률을 높이고 또 장애인들이 보다 다양한 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데에는 직업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공공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공훈련기관은 노동부 산하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이 기관은 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는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장애인 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5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도시에 8개 맞춤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국 주요 도시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훈련센터를 19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공단에 있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장애인 훈련기관들이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개발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도 이 공공훈련기관에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 장애인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훈련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한 가지는 주로 지체장애인과 경도장애인 중심으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장애인 훈련기관에 입학하는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 이런 장애 유형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공공훈련기관에 참여하는 입학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간훈련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에는 맹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 12개 맹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교육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유초, 중고 교육뿐만 아니라 2년 과정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 수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은 안마업을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유보고용 직업으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12개 안마 수련원을 설립을 해서 2년 과정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양성하는 훈련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맹학교와 안마 수련원은 안마사를 양성하는 직업훈련 과정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주로 시각장애인 복지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복지기관입니다. 안마 이외에 바리스타 같은 일반 직종을 기관별로 한두 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문훈련기관이 아니라 복지기관이다 보니까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일반 직업학교와 직업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학원들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훈련비와 훈련 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그 비장애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일반 직업학교나 직업학원의 경우에는 아주 최경증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에서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훈련기관의 시각장애인 훈련 직종이나 훈련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공단 공공훈련기관 직업훈련 과정에 입학한 시각장애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최근 3년간 공단 일반훈련 과정에 입학한 시각장애인들의 훈련 직종을 살펴보면요. 자, 일반훈련 과정은 모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입학이 가능한 훈련 과정이고요. 훈련 수료 이후에 적합한 사업체로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훈련 과정의 훈련 직종은 굉장히 다양하죠. 경영회계, 전산 사무행정, 소프트웨어 개발, 또 전자기기, 실내 건축 디자인, 또 스마트 모바일 기기, 메카트로닉스, 또 지능형 로봇 제어,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3D 기계 설계, 또 스마트 메카트로닉스, 초정밀 금형 가공,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전문 직종의 훈련 과정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훈련 과정에 3년간 입학한 시각장애인 수는 62명이고요. 그 중에 경증 시각장애인이 55명이고 중증 시각장애인은 7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일반 훈련 과정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증 시각장애인들은 대부분의 일반 훈련 과정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증 시각장애인들은 자, 20개 이상 되는 훈련 직종 중에서 참여하고 있는 직종은 한 4개,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직종들은 주로 경영회계나 사무행정 같은 특정 직종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운영하는 과정은 공단에서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시각장애 특화훈련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훈련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입학한 시각장애인의 훈련 직종은 웹 접근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웹이나 모바일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과 모바일에 대한 접근성을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평가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웹 접근성 평가사를 양성하는 훈련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한 개 직종만 지금 개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중증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개설한 직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최근 3년간
4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이 웹 접근성 평가사 양성 과정에 참여를 했고요. 이 중에 경증이 10명, 중증 시각장애인이 54명으로 앞에서 봤던 일반 훈련 과정이나 맞춤 훈련 과정과 비교했을 때 훨씬 중증 장애인의 중증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많은 훈련 과정들, 훈련 직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훈련 과정은 이 웹 접근성 평가사를 양성하는 훈련 과정 한 가지 정도고요. 매년 15명에서 2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대략 30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배출되는 장애인 수료생이 한 1200명, 1300명 가량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중증 시각장애인이 공단 공공훈련 기관을 통해서 수료하는 인원은 대략 20명, 25명 내외입니다. 매년. 굉장히 적은 숫자죠. 공단 전체의 훈련 기관이라든가 훈련 과정, 또 이 훈련 과정에 입학하는 전체 정원 대비 중증 시각장애인의 어떠한 비율은 또 중증 시각장애인의 입학 인원은 굉장히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단체나 협회에서 장애인 공공훈련 기관인 장애인공단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훈련 기관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직업훈련이 굉장히 부족하게,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훈련기관의 훈련 성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훈련기관은 일반 훈련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과정이나 직업훈련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공공훈련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 유형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체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또 경증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장애 유형별로 균형 있게 직업훈련 사업이, 직업훈련 과정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이 장애인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훈련기관에 100명 내외의 시각장애인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대부분이 경증 시각장애인입니다. 실제로 중증 시각장애인 인원은 매년 3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훈련 기관에 중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과정이나 직업훈련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훈련 과정, 또 사업체 맞춤 훈련 과정에 중증 시각장애인 입학이 확대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단에서 현재 운영 중인 시각장애인 전문훈련 과정 역시 좀 더 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훈련 직종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직업훈련 직종에 대한 분야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웹 모바일 접근성 평가
사를 양성하는 훈련 과정 외에도 시각장애인들의 다양한 훈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직종 분야의 훈련 과정들이 개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간훈련기관의 시각장애인 훈련 직종과 훈련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민간훈련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훈련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민간훈련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일반 기업 또는 자체 예산으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훈련 기관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공단으로부터 훈련 예산 지원을 받은 민간 직업훈련 기관의 시각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양성하는 안마 수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일반 직업훈련기관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 예산을 일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단으로부터 훈련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입니다. 3년간 약 716명 정도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직업 훈련을 받았습니다. 공단이 3년 동안 대략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공공훈련기관의 경우에 약 300명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았죠. 근데 이제 민간 직업훈련기관으로부터 3년간 직업훈련을 받은 시각장애인 수는 2배 정도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단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시각장애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 과정을 참여하는 시각장애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인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직업훈련기관에 입학한 시각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보게 되면 안마사 수련원 같은 경우는 62%가 중증 시각장애인이고요. 안마 이외의 일반 직종에 있어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에 입학한 중증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83%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훈련기관에 입학한 시각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대략 20%, 25%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안마사 수련원이라든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의 중증 비율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한국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직업훈련은 주로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장애인들이 주로 교육을 받는 일반 직업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한 82%가 경증이고요. 중증 비율은 한 18%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직업교육기관에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계 직업훈련 기관 유형에 입학한 시각장애인 인원을 보게 되면 지금 안마사 수련원에 입학한 시각장애인이 460명가량 되고요. 시각장애인 복지관들을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196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이제 54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54명의 80%가 경증 시각장애인들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간 직업훈련기관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일반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3년간 민간훈련기관에 입학해서 직업훈련을 받은 시각장애인들의 훈련 직종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 또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안마원이라고 하는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창업훈련, 그리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 안마사, 즉 헬스키퍼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안마 이외의 훈련 과정으로 바리스타, 역학, 베이커리, 또 피부 미용, 제과 제빵, 또 재무회계, 전산회계, 사무자동화, 그리고 조리사, 그리고 바리스타,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 3D 프린터 기반 캐릭터 디자이너, 또 컴퓨터 응용 설계, 귀금속 공예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살펴보게 되면 경증 시각장애인들은 전반적으로 이 다양한 훈련 과정에 대부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중증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마,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또 점자 자료를 만드는 점역 교정사, 일부 직종에 좀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직종에 대해서 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 직업 훈련 기관에 훈련 과정에 입학하는 시각장애인들의 훈련 직종을 보게 되면 중증 시각장애인들의 훈련 직종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일부 직종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단의 훈련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 훈련 기관의 훈련 성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마사 수련원이나 시각장애인 복지관 및 단체 같은 경우에는 중증 시각장애인의 입학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일반 직업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주로 경증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 직업훈련 기관에 입학한 시각장애인들의 직종을 보게 되면 대략 26개 직종이었고요. 대체로 경증 시각장애인들은 이 26개 직종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었고요. 중증 시각장애인은 안마 관련된 직종이나 아니면 바리스타 또는 장애인 인권 인식 개선 강사, 또 점역 교정사 같은 일부 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훈련기관보다는 보다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입학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 훈련기관 역시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좀 더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 과정들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직종에 대한 다양성,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직종에 대한 훈련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직종을 개설하고 있는 일반 직업 훈련 기관을 중증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중증시각장애인들의 훈련 접근성, 또 훈련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토픽은 한국에서 시각장애인 적합직종 개발과 그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적합직종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증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이 대단히 저조하다라는 점이고요. 이러한 취업률이 지난 10년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증시각장애인의 취업 직종이 일부 직종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직종들을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의 어떠한 전통적인 직종인 안마 관련 직종이나 또는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노무직, 생산직, 판매직 같은 그런 직종에 주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중증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 기관이나 훈련 과정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적합직종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중요한 어떠한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유 외에도 시각장애인 적합직종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중증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던 곳이 안마업입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는 안마업이 호황기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취업할 곳이 많았습니다. 근데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안마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기존의 안마사를 채용하던 일자리들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대학 진학이 늘어나면서 안마 이외에 다른 일반 직종에 대한 취업이나 직업훈련 요구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적합직종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적합직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에서 적합직종 개발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이제 안마와 관련된 새로운 직종,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안마 이외에 다른 직종에 관심이 있는 중증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반 직종을 개발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직종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으로 중증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적합 직종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시각장애인 적합 직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텔레마케터와 속기사 직종이 개발이 돼서 훈련 과정이 운영되었습니다. 자, 이제 2000년도 들어서면서 꽤 많은 직종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IT 관련된 직종으로 정보처리 기사,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 또 PC 조립 및 관리 같은 직종들이 개발이 돼서 직업훈련 과정들이 개설이 되었고요. 또 이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또 민간 요법인, 대체요법 치료사 이런 직종들도 개발이 돼서 직업훈련 과정으로 운영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2000년대에는 안마 관련된 직종과 또 훈련 과정들도 새롭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는 안마 시술소라고 하는 대형 안마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서 이 안마 시술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안마 시술소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폐업하는 안마 시술소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안마사들의 채용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마사들이 취업할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한 가지가 이제 소규모 안마원을 직접 창업해서 운영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가 일반 기업체에 직원으로 취업해서 거기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키퍼라고 하는 직업이 개발됐습니다. 이 헬스키퍼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개발된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마와 직무 내용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개발된 직종으로 피부관리사, 피부미용사 직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웹접근 평가사 직종도 개발이 되었고요. 또 민간 기업과 비교해서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적은 공무원이나 교사 이런 직종들도 시각장애인들한테 적합한 직종으로 개발이 되고 또 관련된 훈련 지원 과정들이 2000년도에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또 2010년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직종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마원을 운영하거나 또는 일반 기업의 헬스키퍼로 취업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위해서 노인시설에 파견해서 안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시설 파견 안마사 일자리가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이라든가 관광지를 갖다가 관광객들에게 방문자들에게 설명해주는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일자리, 직종, 그리고 유아들에게 동화를 갖다 들려주는 동화 구연사,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이러한 직종들과 훈련 과정들이 2010년도 이후에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개발된 직종들의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법이나 정책에 의해서 보호를 받거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직종들이 시각장애인 적합 직종으로 또 취업 직종으로 정착을 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키퍼, 안마원 창업 같은 안무와 관련 직종들과 훈련 과정들은 의료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같은 법에 의해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유보고용 직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요. 또 웹 접근성 평가사, 모바일 접근성 평가사 역시 정보화 기본법, 또
웹 접근성 지침,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이런 법령에 의해서 역시 채용 수요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과 교원 분야도 200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 구분 전형, 중증장애인 특별 채용 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고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가 역시 법에 의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가 연간 1회 이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강사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역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직종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 밖에 개발된 직종들은 아직 시각장애인 취업 직종으로 정착했다고 자리 잡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다양한데요. 먼저 훈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훈련 과정과 수준이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레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IT 관련된 직업이나 조향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직종은 시각장애인 복지관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훈련기관의 훈련 과정이 개설이 되었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개발된 직종이 고용시장에서 원래 정규직 일자리나 채용 수요가 적은 직종인 경우입니다. 동아구연사나 문화관광 해설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훈련 이후에 일반 취업이 어려워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제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적인 일자리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고용시장에서 중증시각장애인 채용에 대한 부담이나 기피 현상으로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속기나 피부미용, 바리스타 직종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훈련 수요 이후에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훈련생을 모집하기 어려워서 훈련 과정이 계속 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직업재활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지원을 했다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발된 적합직종 사례와 그 성과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합직종이 시각장애인 취업 직종으로 정착이 되려면 직종개발 단계에서 채용 수요를 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개발된 직종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훈련 이후에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취업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있었던
중증시각장애인 직종개발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훈련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3개 직종이 개발되었고요. 아직까지 훈련 과정으로 개설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직종이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직종입니다. 이 직종은 20대 대졸 이상의 중증시각장애 남자를 타깃으로 한 직종이고요. 훈련 시간은 1년에서 2년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교육 강사 직종이고요. 30대와 40대 중장년층의 고졸 이상 중증시각장애 여성과 남성 모두를 타깃으로 한 직종입니다. 훈련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종은 점자 교정 및 지도 직종입니다. 30대와 40대 중장년층과 고졸 이상 점자를 사용하는 최중증 시각장애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대략 1년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자 교정 및 지도 직종은 기존에 점자 교정 업무에 점자 지도와 점자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지도 업무 영역을 추가해서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토픽으로 향후 시각장애인 직업 영역 확대와 성과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적합직종 개발 중심에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직업들에 대한 직무 장벽을 낮추는 기술 개발과 원조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증시각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훈련기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에 시각장애인 전문 직업훈련센터를 설립을 하고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훈련기관과 민간 시각장애 기관 간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직업전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직업훈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장애인 훈련기관은 중증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일반 훈련기관에서의 통합훈련을 확대하고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일반 훈련기관은 다양한 직종의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증시각장애인들이 훈련 과정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보조 인력, 대체 훈련 교재, 또 훈련용 보조공학기기 등 전반적인 훈련 편의를 적극적으로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적합직종을 개발할 때 취업 연계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증시각장애인 맞춤훈련 직무와 사업체를 발굴해서 선취업 후훈련 방식의 직종 개발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현장 중심의 훈련과 훈련 이후에 장기간의 인턴십 제도를 통해 취업 연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통해서 취업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것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